추석 아침 작은 주방은 여러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생선 굽는 냄새, 나물 볶는 냄새, 국 끓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그랑땡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조리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명절이면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온종일 주방에서 보내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앉는 일. 결혼한 이후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거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명절 특집 드라마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어머, 저 배우 참 잘생겼네. 시누이와 조카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드게임을 하며 킥킥거리고 있었죠. 시동생은 거실 바닥에 누워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고요. 수진아, 물 좀 갖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수지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따라 거실로 가져갔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고마워. 그런데 송편은 아직 안 쪘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곧 찔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시누이가 불렀어요. 언니, 과일 좀 깎아줘요. 애들이 먹고 싶대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수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과일을 깎고 송편을 찌고 전을 뒤집고 수진의 손은 쉴 틈이 없었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앉을 수가 없었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 태우가 서재에서 나와 수진을 불렀어요. 여보, 잠깐 나 좀 봐. 기름이 튀는 팬 앞에서 집게를 든 채 수진은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태우는 정장 바지를 입고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 명절 때는 편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죠.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요. 왜요? 지금 생선 다 타요. 잠깐만 기다려요. 수지는 팬 속의 생선을 재빨리 뒤집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성큼성큼 주방으로 걸어와 수진의 팔을 잡았죠. 지금 당장 얘기해야 돼. 중요한 거니까.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불을 줄이고 태호를 따라갔어요. 시어머니가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죠. 태호는 문을 닫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며 섰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졌죠. 어깨가 굳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음식들 다 타겠어요. 빨리 말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입술을 한두 번 달싹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던 TV 소리, 조카들의 웃음소리,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 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의 귀에는 오직 태호의 그 한마디만 크게 울려 퍼졌어요. 뭐라고요?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혼하자고 했어.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태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어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듯 무덤덤하게 말했죠. 수진은 눈앞이 아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천천히 걸터 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 끈을 무의식 중에 꽉 움켜잡았어요. 왜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우리 서로 지쳤잖아. 이미 사랑도 다 식었고. 태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도 않았죠.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38년. 그녀가 이 남자와 함께한 세월이었죠. 25살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어요. 그 긴 세월이 단 한마디로 끝난다고요? 명절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오늘이 좋은 거야. 가족들한테도 한 번에 알리면 되잖아. 태우는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은 내가 대부분 가져가고 너한테는 작은 원룸 하나 얻어줄게. 수지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깔끔하게 타이핑된 글자들.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태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거예요. 혼자서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죠. 당신, 다른 여자 있죠?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어요. 태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숨길 생각 없어. 최유라라는 사람이야. 나보다 10살 어리고 부동산 중개업 해. 우리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자. 그 순간 수진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았어요. 분노일까요?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서러움일까요? 38년 동안 헌신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미소였죠. 왜일까요? 어쩌면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남편의 잦은 외박, 밤늦게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점점 늘어나는 출장과 약속들. 모든 것이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던 거죠.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죠. 더 이상 당황하거나 슬픈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죠. 잠깐만 기다려요. 수지는 방을 나가 자신의 옷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옷더미 사이에 숨겨둔 봉투를 꺼내왔죠.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태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수진이 이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뭔데? 태우가 경계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봉투를 열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여러 장의 사진들과 문서들이었죠. 태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죠. 기름 냄비에서 치익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순간이었지만 수진의 귀에는 그보다 더 큰 폭음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주걱을 손에 쥔 채로 태우를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그것이 오래 준비해 온 말이라는 걸 느꼈어요.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38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들, 결혼식 날 행복했던 순간, 처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감동, 그리고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알았을 때의 충격.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그래, 그냥 도장만 찍자 서로 지친 거 알잖아. 태우는 마치 사업 계약을 하듯 무심하게 말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멀리 창밖을 향했죠. 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떠드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아무도 이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몰랐죠.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죠. 얼씨구나. 좋다. 태우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보통 아내들은 울거나 화를 내지 않나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신이 난 듯한 표정이었죠. 뭐라고? 태우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좋다고요. 이혼하자고요. 수진은 더욱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죠. 38년 동안 억눌렀던 뭔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서랍을 열고 그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태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도장과 한 봉투가 들려 있었죠. 도장은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박수진이라고 단정하게 새겨진 도장이었죠. 봉투는 두툼했어요. 안에 많은 서류들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죠.
수지는 차분하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도장도 함께 놓았죠.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침착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당신이 원하는 이혼 서류예요.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태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봉투를 열어보는 그의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이게 다 뭐야?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맨 위에는 사진들이 있었죠. 태호와 유라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심지어 포옹하는 모습까지. 선명한 사진들이었죠. 태호의 손이 더 크게 떨렸어요. 그는 황급히 다음 서류들을 넘겨봤죠. 계좌 내역서가 나왔어요. 태호 명의의 비밀 계좌였죠. 매달 일정 금액이 유라에게 송금된 기록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죠. 이걸 어떻게?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은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였죠. 계약자는 태호와 유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3개월 전에 계약한 집이었죠. 태호는 수진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집이었어요. 당신은 몰랐죠.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해온 거. 수진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의외로 당당했죠.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봤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 기록, 재산 목록 조사 결과, 태호가 숨겨둔 다른 부동산 정보들. 심지어 태호의 회사 동료와의 인터뷰 내용까지 있었어요. 유라와의 관계를 증언하는 내용이었죠. 너,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태호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3개월 전부터요. 수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딸 지연이가 도와주기 시작한 게 3개월 전이에요. 하지만 의심한 건 훨씬 오래 전부터였죠. 태호는 서류 더미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깔끔하게 이혼을 처리하려 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수지는 담담하게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새로 판 도장이었죠. 딸 지연이가 3개월 전에 보내준 그 도장이었어요.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 도장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수지는 천천히 도장을 쥐고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38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참고 견뎠던 시간들, 혼자 울었던 밤들, 아이들 앞에서 웃어야 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그 눈빛 속에 녹아 있었죠. 당신이 유라 씨와 만난 게 2년 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알아요. 당신은 결혼 초기부터 바람을 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반박할 수 없었죠.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10년 전 회사 동료였던 민정 씨, 15년 전 골프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 20년 전 수지는 하나하나 열거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시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죠. 아무도 이 방 안의 긴장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수지는 도장을 테이블 위에 톡 놓았어요. 이번엔 당신이 먼저 이혼을 꺼냈죠. 그래서 더 좋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으니까요.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죠.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수진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이 서류들 봤죠?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최소 50% 이상 받을 수 있대요. 38년 결혼 생활, 2아이 양육, 시부모 봉양. 모든 게 인정받는데요. 수지는 마침내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숨긴 재산들, 유라 씨 명의로 해놓은 것들도 다 찾아냈어요. 제주도 땅도 알고 있어요. 경기도 상가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태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죠.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수진에게는 최소한만 주고 이혼하려던 계획. 모든 게 들통난 거예요. 당신,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당연하죠. 당신이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얼씨구나 좋다니까요. 그 순간 주방에서 탄 냄새가 났어요. 아마도 국이 끓어 넘친 모양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녀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의 눈에는 38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인내와 체념 그리고 이제는 결단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흘린 눈물, 삼킨 한숨, 참아낸 고통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당신 대체 언제부터?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사실 그녀도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잘 몰랐어요.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알았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였을까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죠. 화면을 보니 딸 지연이었어요. 수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제 출발할게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진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 아빠 반응은 어때요? 많이 놀랐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예상대로야. 자기가 주도권을 줄 줄 알았나 봐. 수진은 작게 웃었어요. 태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엄마 무서우시면 제가 정말 지금 갈게요.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어요. 아니야. 내가 올 필요 없어. 엄마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네. 수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는 계속 켜두세요.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지연이 당부했어요. 알았어. 고마워, 우리 딸. 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죠. 나도 사랑해. 이따 연락할게. 통화를 마친 수진은 다시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죠.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이제 서로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당신은 유라 씨와 나는 나대로.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모든 증거가 수진의 손에 있었고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수진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태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먼저 이혼을 말했잖아요.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망설여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3달 전 한 통의 소포에서 시작됐어요.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수지는 늘 그렇듯 혼자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구운 김을 접시에 담고 계란말이를 예쁘게 썰어 담았죠. 40년 가까이 반복해온 아침 풍경이었어요. 여보, 밥 다 됐어요. 수지는 안방을 향해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바라봤죠. 아침 8시. 태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점점 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어제도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수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공허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빨래를 널고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수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청소는 어제 다 했고 빨래도 돌려놓았어요. 장도 어제 봐서 냉장고가 가득했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죠. 수지는 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택배 기사가 말했어요. 수지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죠. 보낸 사람을 확인하니 딸 지연이었어요. 지연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가끔 이렇게 택배로 선물을 보내곤 했어요. 뭘 보냈을까?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를 뜯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딸의 선물은 언제나 수진을 기쁘게 했죠. 작은 것이라도 지연이 자신을 생각해서 보낸 거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물건들이 나왔어요. 도장 하나와 금고 열쇠였죠. 수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무슨 선물일까?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지연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수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도장은 새로 파온 거예요. 열쇠는 아빠 서재 금고용이에요. 이젠 엄마 인생을 생각할 때예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죠. 엄마, 저도 다 알아요.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유라라는 여자랑 만나는 거, 강남에 집까지 계약한 거. 엄마만 모르는 척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엄마도 알고 계시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이 알고 있었다니. 자신이 숨기려고 애썼던 모든 것을 딸이 알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엄마 인생도 소중해요. 38년 동안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편지 끝에는 변호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죠.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박수진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새 도장이었죠. 지연이 특별히 새로 만들어 보낸 거예요. 이 도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의미였죠. 금고 열쇠도 만져봤어요. 작은 황동 열쇠였어요. 태호의 서재에 있는 금고 열쇠. 어떻게 구한 걸까? 수지는 궁금했지만 지연이 자신의 방법으로 구한 거겠죠. 수지는 오랫동안 그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도장, 열쇠, 편지. 세 가지 물건이 그녀의 미래를 바꿀 열쇠였어요. 그날 밤 태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수지는 거실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혼자 들어가세요. 수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태호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수지는 딸이 보낸 물건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수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행적을 관찰하고 수상한 점들을 기록했죠. 그리고 마침내 3개월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바로 오늘 명절날이었죠. 태호가 먼저 이혼을 말했을 때 수지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딸 지연이 보낸 그 소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도장과 열쇠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딸이 보낸 편지도 함께 접어서 넣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참아온 인생인데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죠. 딸의 편지가 수진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딸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수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웃 혜경과 마주쳤어요. 혜경은 수진보다 5살 어린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그 같은 아파트에 산 지 10년이 넘었고 가끔 수다를 떨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어머, 수진 씨. 장 보러 가세요? 혜경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저녁 준비 좀 하려고요.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혜경은 수진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저기 수진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수진은 혜경의 표정을 보고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말하기가 좀 그런데. 혜경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갔다가 봤대요. 수진 씨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같이 집 계약하는 걸.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스쳐간 표정일 뿐 곧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38년 동안 연습한 가면 쓰기였죠. 아, 그래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 남편이 분명히 태호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젊어 보였대요. 한 40대 중반쯤? 둘이 손도 잡고 있었고. 혜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랬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혜경 씨. 수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 건 아니죠? 혜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알 권리가 있죠. 고마워요. 수지는 혜경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어요. 수지는 시장으로 가는 대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장을 볼 기분이 아니었죠. 시장에서 돌아온 수지는 곧장 태호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죠. 태호는 자신의 공간을 침범당하는 걸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영수증들이 있었죠. 세 번째 서랍을 열자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수진이 모르는 통장이었죠.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쳐봤어요.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난 6개월간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이체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수령인의 이름은 최유라였어요. 최유라. 수지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이름이 될 것 같았어요. 수지는 휴대폰으로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죠. 그리고 통장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서재를 나온 수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혜경의 말, 통장 내역, 최유라라는 이름. 모든 것이 선명한 증거였어요.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수지는 문득 딸이 보낸 편지가 생각났어요. 변호사 연락처.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연락처를 바라봤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변호사를 만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어요. 통장 내역, 혜경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태호의 변한 태도.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태호는 오늘도 늦을 거라고 문자를 보냈죠. 수지는 저녁도 차리지 않았어요. 혼자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마저 느껴졌죠. 전화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올리는 그 단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그 말.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혼 상담이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가능할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아요. 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해 오실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을 한 걸까? 정말 이혼 상담 예약을 한 걸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수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수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해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좋은 아침이네. 수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하는 인사였죠.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히 있었고 흰머리도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생기가 넘쳤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수지는 옷장을 열고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오늘 오후에 변호사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검은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아침을 먹으며 수지는 오늘 변호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38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편의 외도를, 자신의 아픔을, 그리고 이제야 내린 결심을. 모든 것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변호사 약속까지 5시간. 수지는 차분하게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열 준비를 하면서요.